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말해보살 희망편 진행을 맡은 이다슬입니다. 코로나19 감염과의 싸움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는 이곳. 서울대학교 병원 직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하기 위해 무엇이든 말해보살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김현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말씀 함께 나눌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누구보다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려야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감염 이 싸움이 시작된 지 좀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리고 기사를 보면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서울대학교 병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정말 바쁘시죠? 저도 바쁘지만 우리 서울대학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바쁘게 또 너무나 열심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나 뉴스로만 접해도 그렇다는 생각이 참 드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봤던 뉴스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어찌 보면 직원들의 시설인 문경인재원을 코로나 감염 이 환자들을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참 이런 시설이나 인력을 제공하기까지 참 고심이 많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고심이라기보다는요. 처음엔 어떤 병일까 잘 몰랐었죠. 처음에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무조건 음압격리시설로 입원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서울대병원이나 큰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분들이 오히려 그런 치료를 못 받고 입원을 대기하게 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하면서 굉장히 나빠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서울대학병원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마침 저희가 문경에 인재원을 가지고 있고 한 100여실을 저희가 비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증인 환자들 또 안정적인 환자분들을 우선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인근의 상급 병원들이 좀 더 중증 질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구성원들 또 의사들, 간호사들 또 행정 다양한 분들이 그 의견에 찬성을 해줬고 정부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 2, 3일 만에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갖췄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조금 저희가 역량을 또 늘린다면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확한 정보를 모를 때는 확진자는 늘어가는데 무조건 음압 격리 병실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만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생활치료센터인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더 정확히 와닿고 또 이렇게 빠르게 선제적으로 직원분들도 모두 협조해 주시고 마련을 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부에서 보기에도 참 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변화가 참 커 보이는데요. 병원 내에서 느끼시는 변화는 더 어마어마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우리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저 이번에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정말 평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아주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우리 보셨겠지만 병원에 들어오면 간단한 문진을 하고 체온을 재고 그날 출입할 수 있는 허가증을 내어줍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나 색깔들이 오후 늦게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써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 밤새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 5만 장 정도를 매일 다른 색깔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프린트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실제 진료 현장에 쓰게 해주고요. 마스크를 지금 참 공급이 어려운데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물류팀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 병실을 또 병원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환자 안전직군이 정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감염증에서 생길 때마다 금방금방 그러한 현장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또 방역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든 구성원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원장님 말씀처럼 평범하게 느꼈던 일상의 소중함을 이번에 참 느낀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병원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네. 이 위기 대응 병동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준비되고 있다라고 봤어요. 혹시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감염증이 생겼을 때 했던 일인데, 근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지역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도 사실 코로나 감염증이 아니고, 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양한 우리 중증 질환 또 급성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그 지역이 굉장히 지금 일반적인 의료를 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어디서 할까?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좀 선별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분들이 일단 음성이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음성이 끝까지 음성일 경우에는 좀 그렇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따로 모아서 저희가 중환에 준한 또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격리된 그러한 치료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외과계도 있고 내과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기 대응 병동을 한 4개 정도 설치를 해서 그런 시설은 어린이 병원에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 병원에도 한 병동, 또 우리 성인 병원에는 3개의 병동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울대학병원이 해야 될 중증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면서도 또 그러한 역학적으로 위험 지역에서 온 분들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에 대한 그러한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병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협조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의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직원들의 노력에 또 감사하고 또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무엇이든 말해보살 희망편이 준비됐다고 들었어요. 네. 시작한 지 열흘 정도 됐는데 이미 응원의 메시지가 꽤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로 한 70여 건 이상의 그러한 응원 메시지들이 오고 있고, 또 개인을 응원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서를 응원하는 것도 있고,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일해보자. 그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응원 메시지를 서로 보내주면서 정말 주위의 성공, 그것이 결국 나의 성공이고 우리 서울대학병원의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런 구성원의 마인드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응원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묵묵히 일하는 우리 인쇄실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 또 사실은 보시겠지만 우리 병원 앞에서 각 출입구마다 지키는 우리 비상계획과 네. 직원들, 그분들이 정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잖아요. 추운데 밖에 나와서 사람들 줄 세우고 물어보고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묵묵히, 하지만 고기가 뚫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을 때는 이 성인응급실도 참 바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특히 주말에 되면 정말 다른 데서 치료 못 받거나 또는 다른 데서 기피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오고요. 또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24시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오는 코로나 의심이 됐을 때 격리실에 놓고 거기서 검사하고 또 그 환자들을 잘 보살피는 우리 응급센터의 직원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대단하시죠. 예. 사실 저희 같은 이런 일반인들도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떠올리면 의료진만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이 무엇이든 말해보살 희망편에서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외에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참 열심히 애써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특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을 하신 그 문경인재원에 저희가 생활치료시설로 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의료적인 그러한 커버리지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걸 갖다가 한 이틀, 3일 만에 저희 정보화실을 중심으로 해서 원격으로 환자들 모니터링하고 그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피드백 받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틀 만에 만들었어요. 정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이미 다 준비된 역량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방법을 생각해내고 또 협조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고 보기 좋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활동해주고 계시는 많은 서울대학교 병원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까요? 우리 직원들 또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서울대학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정말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 구성원들, 서울대학병원 임직원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말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잘 극복하면 한 1년쯤 뒤에 또 5년쯤 뒤에 오늘을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 서로에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기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이 자랑스럽고 응원합니다. 서울대학병원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화이팅 하시고 서로 협조하며 응원하며 이 위기 잘 극복해 나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살 희망편 여기에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